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또 두 번째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뜨거운 반등이었지요. 오른 네. 종목이 내린 종목을 압도하는, 그러나 그날처럼 확실히 이렇게 떨어질 때가 조금 강도가 센 것 같아요. 내릴 때는 9종목당 하나 올랐는데 네, 오늘은 한 7종목당 두세 개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가 강도가 항상 더 무섭다.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일단 반등이어서 기쁘네요. 일단 이틀 연속 반등하니까 네, 어느 정도 다들 이제 회복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네. 하락세는. 저는 현금을 몇 억 샀습니다. 네? 현금을 몇 억 샀어요. 아, 현금을 샀다고요? 네. 아, 네. 현금이 좀 늘렸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네, 네. 현금도 주식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너무 없었어. 음. 떠난 님이었기 때문에 그님아 어서 돌아오 이러면서. 현금 비중은 좀 오를 때 좀 채워줘야죠. 그렇죠. 오를 때는 현금 비중.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0.77% 상승했고 코스닥은 0.84%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네요. 네. 코스피에서는 5,6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6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60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3,000억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또 역대급 상승이 네이버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이버가 속한 서비스 업종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네. 뭐 카카오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오히려. 네이버만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 네이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요.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5.5%가 넘게 올랐고요. 오늘 시가총액이 72.4조 원. 카카오는 오늘 0.6% 떨어져서 71.5조 원으로 끝났고요. 시총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조 6,300억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특히 검색 부분 성장이 가파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는 검색 플랫폼이 2019년엔 9% 성장했고 2020년에는 6% 성장했는데 올해는 20% 성장할 거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이목을 끌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쇼핑 부분도 2분기 기준으로 네이버 쇼핑 거래액이 GMV라고 하죠. 이게 46%나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54% 성장했거든요. 네. 그리고 핀테크, 클라우드 부문도 40% 가까운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뭐 지금 아시아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빠지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에 의해서.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꽁 대신 닭이라고. 닭 대신 꽁인가? 꽁 대신 닭. 아, 사이즈로 따지면 코끼리 대신 강아지라고. 네, 이렇게 한번 기분 나쁘실래나? 아, 죄송합니다. 강아지 귀엽잖아요. 네. 맘마스 대신 저기 코끼리라고. 네, 이렇게 선택했다는 설도 돌아요. 그런 소리 돌았군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제 야 텐센트도 못 하겠고 막 이래가지고 텐센트, 알리바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참 그런데 하면서 다른 걸 봤더니 비슷한 회사가 네이버더라. 네이버 카카오더라. 근데 이게 논리가 좀 안 맞는 게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카카오는 떨어져가지고 약간 논리가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리포트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뉴욕 연준에서 어제 아침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6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8%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 5월보다는 0.8%포인트 상승을 한 거고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네. 향후 3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3.6%로 집계가 됐고요. 네. 6월 FOMC에서 연준이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은 약 3% 정도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이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뭐 장기물뿐만 아니라 단기물도 소폭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다 1%대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융주들이. 네. 장기 금리 차트랑 그 은행 ETF 차트랑 그래 보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금리 지금 조금 낮은 편이니까 장기 금리는 뭐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한 1.5에서 1.7 사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래서 뭐 은행주도 지금 많이 배당 수익률이 7%대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6%대인가요? 네. 아무튼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7은 모르겠고 한 4에서 6%, 4%는 부지기수야.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게 한 5, 6%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기야 뭐 은행이 부지기수가 아닌데 은행 배당주가 부지기수야라는 건 말은 좀 안 되긴 하네요.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배당을 많이 준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1,300명대 계속 한 사흘간 유지를 하다가 네.
이틀째 지금 1,100명대로 조금 완화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신주와 진단키트주가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피 업종 상승률 제일 하위는 의약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젠이 한 5%, 진원생명과학이 한 10%, 유바이올로직스 여기는 국내 백신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한 네. 6.5%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이커머스였죠. 인터파크가 네. M&A 시장에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시대가 빨리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M&A가 굉장히 유통 시장에서 아니 이 유통 섹터에서 굉장히 M&A가 활발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커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굉장한 위기감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뭐 쿠팡이 아주 미국 시장에서 고밸류를 받은 이후부터 이커머스들의 몸값이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다 싶어서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뭐 그것도 있겠죠. 또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때다 싶어 유상증자 하듯이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팔아 마라.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근데 앞길이 열려 있으면 쉽게 안 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팔지는 않는데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상대편이 주머니에 2조 들어가 있네. 딸랑딸랑 2조. 이게 보이면 이 싸움하는데 정말 뭐랄까 전의가 상실되지. 그렇죠. 저렇게 큰 돈으로 뭘 할 건데 이래 버리면. 중공군 느낌 아닐까요? 쿠팡을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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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기형 대표인데요.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서 한 28%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5,600억 정도이거든요. 매각 대상의 지분 가치는 한 1,6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아직 뭐 매각을 얼마에 할지 이런 거 아직 가늠은 안 됩니다. 인터파크는 96년도에 최초로 인터넷 쇼핑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현재 네. 여행, 뭐 공연 쪽 그렇죠. 예매하는 게 본업이죠. 지금. 책도 하고 그렇죠. 인터파크 여행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코로나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올해 1월부터는 좀 회복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가 2배 이상으로 상승을 이미 했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는 게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 또는 이제 이커머스 중에 이제 대기업들이 네. 아마 인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회사로 아이마켓 코리아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속한 유통업 섹터가 한 업종 상승률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놀랄만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셀 샘플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오늘 삼성 SDI는 2.7% 올랐는데 LG 화학은 1%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업계 고위 관계자가 언급하기로는 양사가 현재 테슬라 납품을 위해서 샘플의 완성도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이미 협력사들한테는 제품 스펙을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셀 공급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CATL입니다. 근데 이 중에 CATL은 원통형 셀 제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4680의 네. 경우에는 삼성 SDI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삼성 SDI는 미국의 첫 배터리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당할 만한 그런 수주를 아직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를 만약에 잡게 된다면 확실한 유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오늘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난리 주가 났죠? 상승을 보였는데요. 네. 중국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고 난립니다 요즘에. 네, 리포트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LNF에서 이제 테슬라향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된다라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매출 증가가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2022년, 23년에는 이제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움과 비슷한 영업이익을 낼 것인데 아직 시가총액은 뭐 절반 수준이다. 그러면서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35% 상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2배 가까이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슬라 공급이 시작되어서 이제 분기 서프라이즈가 시작될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LNF가 19%나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네. 비싼 주식들인데. 그렇죠. 19%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올랐네. 네. 네, 그리고 첨보도 예전에 새만금에 이제 5천억 증설한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또 목표가 상향한 31만 원 제시한 리포트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전액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이온 과점업체인데요. 피전해질 사용량 증가 수혜를 과거에는 누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차세대 제품인 F전해질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새만금 산단에 5천억 증설하는 것도 F전해질을 위한 증설이었습니다. 오늘 첨보도 7.7%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 7%, 코스모 신소재 7%, 코스모화학 8%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기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5천억 이상 규모의 카메라 모듈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네. 소식인데요. 사이버트럭 이제 곧 나올 모양이네요. 이제 그 카메라 모듈까지 설치하는 거 보니까 1년 정도 있으면 나오나 봅니다. 네, 올해 연말부터 중국 텐진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전기차에는 카메라가 8대 탑재가 됐었잖아요. 기존 테슬라에. 네, 근데 사이버 트럭에는 한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장착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레이저도 없앴어요. 레이저요? 레이저 달았는데 레이저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고 무서워요. 저는 근데 이거 성공할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라이다 없으면 성공 못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뭐 운전을 뭐로 하지? 눈으로 하잖아요. 네. 저는 과학기술에 있어서 결국 과학기술의 근원적인 본체는 뭐냐면 인간, 자연 이런 게 과학기술의 본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물론 이제 두뇌 작용인데 그건 AI가 있잖아. 그러니까 레이저는 없잖아. 물론 사랑하는 남녀끼리는 레이저가 나가죠. 눈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눈을 따라하는 이 기술이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라이다 적용하려다가 시간 끄는 사이에 쭉쭉 치고 나가서 상당히 다른 회사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10개의 눈을 달면 효과적으로 충분히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베타 9 버전 나왔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야 테슬라 바들이. 인기 많죠. 그때 근데 디자인은 좀 별로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잠깐 지금 딴 얘기한 건데 네. 테슬라 베타 9 버전이 나왔어요. 테슬라는 계속 사이버트럭 업데이트 말고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려요. 테슬라는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전기차가 스마트폰의 버금가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문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을 보냐면 뭐 테슬라가 되든 누가 되든 전체 점유율에서 5%가 넘어가서 10%가 넘어가는 그 구간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나 그거 타봤어, 운전하는 거 봤어 이런 정도가 될 때 그 시점이 되는 순간 천지개벽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논리는 이거예요. 스마트폰이 사람들이 쓰자마자 얼마 만에 바뀌었나요?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는데 한 3, 4년 밖에 안 걸렸죠.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게 네, 너무 그 정도 빨랐지만 이제 걸렸죠. 다른 나라는 좀 더 늦었을 것이고 네. 한 5년 걸렸을 것이고 근데 그 굉장히 빠른 기간에 바뀐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빨리 바뀌었는데 그렇게 빨리 바뀌는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전기차 아니지 자율주행 전기차 반자율주행이든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자율주행 전기차의 전환이 빠르지 않은 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산이 안 되는 데에 배경에는 2차 전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중국 시황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 시황 한 달 내내 주가 빠지는데 매일같이 2차 전지로 올랐어. CAT가 하루 네, 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앞단에서 먼저 소재단에서 먼저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냥 몇 대 중에 한 대 타보면 전기차를 타는 앞에서 타든 아니 옆에서 타든 운전을 하든 타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 세상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술의 역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역진성은 뭐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특별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법칙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들이 연력학 2법칙, 모든 방향, 에너지의 방향 한 방향으로 간다. 다르게 말하면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쓰레기로 향해 간다. 이런 건데 이 자동차가 역진해요. 시간이 지나면 차가 더 좋아져.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험하는 순간 순식간에 뒤바뀌는데 생산 대수가 안 돼서 빨리 못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아직까지는 다 남들 얘기하고 하듯이 남들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을 딱 하고 나면 순식간에 다 뒤집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공급이 좀 수요를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어차피 공급이 부족해갖고 수요가 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해지면 수요는 한꺼번에 다 자연스럽게. 뒤집히면 한 방에 다 뒤집히면 안 뒤집힐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지금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CAT에 오른 것도 그렇고 2025년까지 CAT라고 계약 연장한 것도 그렇고 LFP가 너무 무서워. 근데 LFP가 무서워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NCM 진영이나 NCA 진영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나 NFP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까지 빠르면 겨울에 매니지먼트만 잘하면 무서운 상황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LFP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LFP 안 터져.
안전하죠. 안 터지는데 500km만 가면 되거든 사실. 네. 500km만 가면 돼. 충전 시스템 그 다음입니다. 충전 시스템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이에요. 제가 한 2년간 자동차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웬만한 전문가보다 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이제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기에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는 게 옵트론텍이거든요. 옵트론텍 주가가 오늘 한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요구 조건이 굉장히 테슬라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거를 충족을 했다는 것은 뭐 굉장히 기술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준비했죠. 네, 옵트론텍은 뭐 이 기준 충족하면서 테슬라 생산량이 한 70% 되는 이제 카메라 렌즈를 납품을 네. 한다고 합니다. 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는 플라스틱 레진으로 만들었는데 저긴 유리도 필요해요. 한때 제가 주주였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카메라 관련주들 다 같이 올랐는데요. 뭐 캠시스 5%, MCX 3.7%, 그다음 카메라 검사 장비, 하이비전 시스템도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소식인데요. 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 각각 네. 199만 원, 125만 원으로 출고가가 네. 결정이 됐습니다. 할인은 얼마까지 할까? 예, 할인 뭐 더 하겠죠. 마케팅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고 하니까요. 네. 8월 27일에 국내 출시 예정이고요. 출고가가 전작보다 대략 한 40만 원 가까이 대폭 인하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을 대중화하려는 시도로 보이고요. 올해는 또 목표 생산량을 전작의 한 2배 규모, 한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정도로 설정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올해는 또 노트 시리즈가 없잖아요. 이 공백을 폴더블 폰으로 대체를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OLED. 네, 드디어 OLED 내가 쪽도 말하던 올랐습니다. OLED. 네. 여러분, 제가 6개월 전에 말하던 OLED가 6개월 전에 말하던 OLED가 드디어 나오네요. 굉장히 네. 빨리 반영이 되네요. 6개월이면. 아,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살이 2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네. 네. 이 사실은 1년 됐어. 그렇죠. 예, 이 Z 폴드 3에는 또 아주 새로운 기술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면 카메라를 화면 아래에 보이지 않도록 탑재하는 UPC 기술, 이게 처음 적용될 언더 패널 카메라. 언더 패널 카메라가 네. 처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전면 화면으로 보이고 카메라 찍을 때만 싹 그 부분 까매진다는 얘기겠지.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나중에는 하겠죠. 그래서 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CBDC 이 시스템 구축 사업에 SK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 모의 실험 연구 용역 사업 입찰 참가 신청에 카카오의 그라운드X, 네이버의 라인 플러스, 그리고 주식회사 SK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SK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대비 조금 늦긴 했습니다. 이 시장 개척에 좀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자회사 SK CNC를 통해서 이 CBDC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지주회사는 다르게 이제 신규 사업 영역도 잘 개척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도 7월에 이어서 공모주 시장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렌탈이 어저께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희망 공모가액이 한 47,000원에서 59,000원, 밴드 상단 기준으로는 약 8,500억 원의 자금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반 청약을 하게 되고요. 예상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정도입니다. 적지 않죠. 네, 작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차량 렌탈과 더불어서 뭐 공기청정기, 지게차, 3D 프린터 등의 다양한 품목 렌탈을 하는데 이 렌탈 사업 비중이 한 68%가 되고요. 중고차 매매가 한 28% 됩니다. 나머지는 뭐 카쉐어링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주주는 이제 호텔 롯데라고 합니다. 여기가 한 47%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호텔 롯데의 대주주는 롯데지주가 아니라 일본에 위치한 롯데홀딩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롯데르타를 뭐 시작으로 해서 또 많은 종목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하반기에도. 물타기죠. 네, 전반적으로 이거는 좋지 않아요. 안 좋은 뉴스입니다. 사실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아. 물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올해 연말에 시세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이 물타기 때문에. 물타기권이 지금 도대체 수십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이 뭐 이런 공모주를 다 상장하고 나면 올해 하반기에는 뭐 3,000조를 찍을 거라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GDP 대비로 따져보고 이러면은 너무 많아지는 거죠. 뜨거운 물에다 계속 찬물 타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그렇죠. 6조 식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한 우려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연합인포맥스 오늘은 또 나오시죠? MC로 나오시죠? 네, 오늘 그쪽에서 SOS를 계속 치고 있어서 네. 근데 제가 흑삼전탕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네. 확실히 기운이 넘치나요? 그 흑삼 드셔보 제가 드렸잖아요. 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하루에 뭐 3번까지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아직 한 번밖에 못 먹고 있거든요. 근데 네. 기운 아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거짓말하는 참으로. 아, 진짜로. 참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개운하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아, 상당히 좋아요. 제가 원래 몬도가네요. 많은 걸 먹어봤는데 잘 알지. 네. 그렇죠. 음.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어제 잠깐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어제 사실은 저희 정치학도 팀의 운용의 그 스킬을 하나 여러분 그 연합인포맥스에 가서 풀은 거예요. 우리의 주특기적 하나. 근데 이 전달하다가 보니까 오해 살까봐 조금 좀 뒷골이 땡겨가지고 정확히 막 더듬더듬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턴어라운드는 저희 증시학도 TV 팀에서 자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데가 턴어라운드예요. 이 그 턴어라운드를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시로 어제 그쪽 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네, 예시로 드린 거고 어저께 네. 뭐 항공업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죠. 네, 근데 그 보시면 여기서 팁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턴어라운드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업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일반인들의 관점과 저희들의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댓글에서 드러났듯이 미친놈들 아니야? 별 그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라는 톤의 댓글들이 있었어. 아. 난 그 이면에 그 느낌이 있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쟤네들.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턴 어라운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으려고 했던 회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완전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거기서 새싹의 씨앗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 들어가는지 진입하고 이렇게 뭔가 투자의 궤도를 잡는지를 한번 예시 삼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독일말 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친놈들 아니야라는 그런 반응은 아니었고 약간 그 동의는 안 하는 약간 항공업은 그래도 아직 위험한 것 같아. 네. 이런 반응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증시에서 하도 굴러먹어가지고 네. 말이 거칠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가슴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네. 풀리질 않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앞으로도 좀 순화해서 네 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해 주십시오. 사실 더 세게 나가고 싶었어. 미친 XX들 XX 하네 뭐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인포맥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어제도 응원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8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